그날 내 인생은 소리 없이 바뀌었다. 말 없이도 그가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고 소리 없는 사랑이 내 세상을 물들였다. 53세의 중년 여성인 내가 23세 청각장애인 청년과 나눈 감동적인 사랑.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같았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두 사람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다. 아침에 눈을 뜨고 느릿하게 일어나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으로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었다. 문화센터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그랬듯 적막했지만 나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그 고요함이 내 삶의 전부가 된 건 그 사람과 헤어진 뒤부터였다. 이혼은 한순간에 터진 일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말수가 줄었고 눈길을 피했고 함께 있어도 외로웠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사랑도, 정도, 책임감조차 낡은 가구처럼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우리 이제 놓아주자. 그 말에 나는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들지 않았다. 그냥 다 끝난 거구나 싶었다. 이혼 후 나는 집을 정리하고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을 꺼내 하나씩 버렸다. 무엇도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편안함이었다. 그 후로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다시 웃게 된다는 것, 그런 건 내 인생에서 영영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매일이 비슷했다. 조용했고, 평온했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쓸쓸했다.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삶이었다.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미술 수업을 돕게 된 건 우연이었다.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마주하는 일이 필요했던 참이었다. 그렇게 수업 첫날 나는 그를 만났다. 윤태율, 23.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단단해 보였고 말없이 웃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갈 정도로 맑았다. 그가 내게 처음 건넨 인사는 말이 아닌 가볍게 고개를 숙이는 눈인사였다. 나는 수화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통하는 감정이 있었다. 그는 붓을 들고 캔버스를 대할 때면 마치 감정을 붓끝에 담아내는 것처럼 섬세하고 진지했다. 그런 그에게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하루에 하나씩 수화를 외웠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밥.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내게 수화로 밥 함께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도시락을 나눴다. 따뜻한 봄날 조용한 벤치에서 우리는 그렇게 점심을 먹었다. 알고 보니 태율은 부모 없이 자랐고 얼마 전까지 함께 살던 고모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자주 챙기게 됐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락을 싸주고 때로는 집으로 초대해 된장찌개를 끓여주기도 했다. 그날 그가 내게 손끝으로 표현한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엄마처럼 느껴져요.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아니, 싫지 않은 걸 넘어 따뜻했다. 내 마음속에 그가 점점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함께 전시회에 가고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러 다녔다. 그는 그림 속에 내 모습을 자주 담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그의 화실에서 소리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았다. 익숙한 옆모습, 그것은 분명 나였다. 붉은 벽과 하얀 셔츠, 그리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감정이란 건 말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내 안에서도 그가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문화센터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들 같은 애를 왜 저렇게 챙기냐며 수군거리는 말들. 나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다. 내 나이와 그의 나이, 그리고 그를 향한 감정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칠지 두려웠다. 하지만 태율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수화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 없으면 안 돼요. 그날 나는 그를 다시 집으로 불렀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주저하지 않았고 나 역시 더는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저녁은 간단히 찌개를 데워내고
작은 밥상을 차렸다. 그는 익숙하게 내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그 후 따뜻한 물을 준비해 그가 손을 씻을 수 있게 하고 수건을 정성스럽게 내어놓았다. 바깥 공기는 뺨을 스칠 만큼 싸늘했지만 집 안에는 벽난로 불빛이 잔잔하게 일렁이며 부드러운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다. TV에는 오래된 흑백 영화가 자막과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 말 없이 나란히 앉아 그 화면을 바라보았다. 특별한 대사도 음악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작은 움직임에 그는 내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레 내 뺨을 감쌌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너무도 분명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눈동자 사이로 전해져 왔다. 나는 숨을 고르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내게 입을 맞췄다. 아주 조심스럽고 느린 키스였다. 그 입맞춤에는 욕망보다 마음이, 불안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품에 안겼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용히 체온을 포겠다. 손끝으로, 눈빛으로, 가슴으로 서로를 느끼며 그 밤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건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다. 긴 시간 비워졌던 마음의 공간을 누군가 조심스레 메워주는 듯한 감각, 삶과 삶이 부드럽게 엮이는 경험이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여자로서 숨 쉬고 있음을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느꼈다. 그 다음 날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머리를 말리며 화장을 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날 밤의 온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오랫동안 조심스러웠다. 손을 잡을 때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누군가 볼까 마음을 졸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함께 걷는 길에서도 약간의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다.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잣대에 갇혀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가 내게 주는 따뜻함과 진심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율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수화로 당신 얼굴 그림으로 그렸어요. 공모전에 냈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들뜬 아이처럼 순수했고 나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공모전에 낸 그림의 제목은 내가 사랑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내가 놀라 물었을 때 그는 수화로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라고 답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나보다 더 기뻐한 사람은 그 자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게 초대장을 내밀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수상식 날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무대 앞에 섰다. 발표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상을 받는 순간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무대 위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나를 수상 소감을 대신할 사람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수많은 시선이 나를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 대신 마음을 건넸고 그 마음은 제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에겐 단 하나뿐인 연인입니다. 그 순간 조용한 정적 속에 우리 둘만의 진심이 또렷하게 울렸다. 마치 소리 없는 고백처럼.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수화 강좌를 열었다. 동네 작은 강의실에서 그가 가르치고 나는 통역을 했다. 처음엔 서먹하던 사람들도 점차 우리를 응원해주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은 사라지고 박수가 들려왔다. 나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가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사랑도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수화를 나누었다. 그는 내게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자막처럼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말없이 더 깊이 전해지기도 했다. 사랑은 항상 소리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손끝과 눈빛으로 모든 감정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은 나이도, 장애도, 무엇도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니까요.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